이제 그 사모님도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또 뭐 청와대 나오시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청와대에서 볼 일을 보시면은 하루에 뭐 이해하기 쉽게 한 이 정도 용기, 이게 5리터짜리입니다. 5리터짜리 용기인데 이 정도로 뭐 일에 대소변을 본다고 가정을 합시다. 이게 5리터입니다. 하루. 근데 요거 뭐 5리터로 책정한 것은 좀 사모님 좀 체격도 크시고 해서 일반 그 아줌마보다는 그래서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. 5리터, 5리터. 근데 뭐 동해안이나 제주도 여행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여행 가가지고 그 펜션이나 어떤 민박을 한다고 가정합시다. 그러면은 펜션에 민박 가면은 갑자기 그 대소변을 이만큼 싸는지 제가 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게 그 바게스인데 18리터입니다. 이게 18리터. 18리터. 그 사람이 집에서 이만큼 대소변을 볼 일을 보는데 여행 가면은 이만큼 갑자기 뭐 이 정도 대소변을 보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. 안녕하세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김정숙 사모님 혹은 그 청와대 관계자를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은 이 영상을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. 저는 그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. 제주도로 귀촌한 사람이고 제주도 내려온 지는 한 5, 6년 되었습니다. 그 내려오면서 그 집을 두 동을 지었습니다. 하나는 제가 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뭐 좀 좋은 이웃을 만나가지고 같이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팔려고 내어놓았는데 뭐 매매가 안 돼가지고 현재는 비어가 있습니다. 그 무작정 그 매매를 기다릴 수도 없고 하여 민박이라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. 근데 민박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동네 그 안덕면 사무소하고 서귀포 시청에 그 농어촌 민박 사업자 인허가 관계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. 근데 알아본 결과 저희 집에 그 묻혀 있는 그 정화조 용량이 작아서 민박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. 그 저희 집은 작년에 신축한 주택이고 신축주택입니다. 그 새 집인데 그 민박을 할 수 없다. 조금 이상하죠. 그래서 그 자세히 알아본 결과 그 저희 집에 묻혀 있는 정화조가 3톤짜리라고 합니다. 3톤짜리. 근데 민박을 하려면은 그 3톤짜리를 파내고 7톤짜리, 그래 3톤짜리가 두 배보다 조금 더 큰 그 대형 그 정화조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, 묻어야 된다. 이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안덕면 사무소에서 그 보내온 그 문서입니다. 지금 7톤짜리 정화조를 묻어야 한다는 그런 문서입니다. 그래서 그 저희 집에 묻혀 있는 그 이 정화조 3톤짜리도 이거 상당히 큰 정화조라고 합니다. 알고 보니까 이 정화조도 15명, 그렇게 그 15인을 수용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용량의 이 정화조인데 이것도 민박을 하면 부족하니까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넘게 큰 그 35인용, 저희 집이 15인용인데 저희 집보다 2배 더 큰 용량 35인 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화조를 묻어야 한다. 근데 그 저희 집은 방이 3개밖에 없습니다. 집은 뭐 상당히 큰 규모의 집인데 그 뭐 사우나 시설도 있고 다른 부대 시설이 많습니다. 근데 방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잘 수 있는 최대 인원은 한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손님이 와도 6명밖에 수용을 할 수 없죠. 6명밖에 숙박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똑같은 집인데 건축법상 준공 조건은 3톤인데 이 집을 민박으로 사용하려면 7톤짜리 그리 35인을 수용할 수 있는 정화조를 묻어야 한다는 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죠. 이거 달리 이제 설명을 하면 현재 저희 집에 15명을 그 수용할 수 있는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민박을 하려면 3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정화조를 묻어야 한다 이런 뜻인데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여행 오는 사람은 오염물을 많이 배출한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할 때 그 용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정화조 용량을 필요로 한다.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모님한테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. 김정숙 여사님께. 그 뭐 이제 임기도 끝나가기 때문에 청와대 나오시면은 또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?
그러면은 이제 청와대 계실 때는 그 사모님께서 그 청와대에서 볼 일을 보시면은 그 하루에 그 이만큼 싼다고 가정을 합시다. 이게 5리터짜리 용기입니다. 5리터. 볼 일을 본다 하는 것은 그 똥오줌을 말합니다. 똥오줌. 그래서 한 이 정도 배출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. 근데 뭐 사모님이 조금 체격이 크시기 때문에 다른 저 보통 아줌마들보다는 그래서 좀 넉넉하게 계산한 게 이 5리터입니다. 1회 5리터. 근데 이제 청와대 이제 계시다가 또 이제 그 제주도나 동해안에 이제 펜션이나 이런 데 농어촌 민박 이제 여행을 갔다고 가정합시다. 여행을 가시면은 갑자기 볼 일을 그 이 정도 이게 지금 18리터짜리입니다. 18리터. 18리터. 그 이 정도 엄청나게 많이 그 대소변을 보는지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. 그 좀 납득이 안 가죠. 보통 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뭐 한 이 정도 볼 일을 보는데 여행을 가면은 갑자기 막 이만큼 똥오줌을 싼다. 이게 좀 쉽사리 납득이 안 가는 거죠. 이게 환경부 소관의 그 하수법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보통 가정집에 있는 거하고 가정집의 어떤 하수 처리 용량하고 민박집, 농어촌 민박이나 뭐 이런 펜션 이런 데의 하수 처리 용량을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환경부 장관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? 그 한정혜 씨라고 그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했고 그 부산 출신 그 국회의원 하는 그 아줌마입니다. 이분이 지금 환경부 장관을 하고 있죠. 그 7톤짜리 저희 집에 그 35인용 정화조를 묻어라. 이래 얘기는 손님이 최대 6명 와가지고 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숙소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 똥 싸고 샤워하고 또 똥 싸고 샤워하고 이거를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한다. 이런 걸 가정을 하고 뭐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숙소에 잘 붙어 있지 않습니다. 짐을 풀고 나서 뭐 바깥에 구경하기 바쁘지 숙소에는 그렇게 그 잘 체류를 하지 않습니다. 그렇다 보니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오염 물질을 더 배출하지 않지요. 밖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식당이나 뭐 카페 이런 데 가서 볼일을 보고 뭐 소변도 거기서 보고 식당에서 뭐 음식물 사 먹고 이랬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대체로 그 숙소에서는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황당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괴롭히는 것이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환경부 한정혜 장관이 있는 환경부입니다. 그 이게 그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 산정 기준이라는 그 환경부 고시입니다. 환경부 고시. 이 규정이 그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제가 그 오래전부터 민원도 많이 넣었습니다. 환경부 그 생활하수과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 이런 말만 하고 그 담당 사무관이 2년 동안에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. 3명. 근데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. 이건 환경부 고시기 때문에 뭐 법령도 아니고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,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부 고시입니다. 그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하면 아마 또 환경부에서 제 얘기를 반박하는 아마 보도자료 이런 것을 낼 것도 합니다. 예외 규정이 있고 뭐 제가 한 말이 과장됐고 뭐 사실과 다르다 뭐 이래 보도자료를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환경부 여기에 고시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. 이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뭐 예외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말이.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안동 면사무소하고 서귀포시청 찾아가 가지고 우리 이거 예외 규정을 좀 적용해 달라 이래 뭐 몇 번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. 근데 그 씨알머리가 안 먹히지 않습니다. 그 돈 없고 그 백 없는 사람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 통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환경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가 전화를 했죠.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예외 규정을 좀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해주면 안 되겠냐. 또 이래도 또 부탁을 했죠. 근데 담당자는 그 뭐 그럴 수 없고 그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환경부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. 이게 지금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한 얘기입니다.
예, 고치도록 할게요. 그거는 하면 작년에 나한테, 아이고, 작년에 아니고 네. 재작년부터 그래 얘기했는데 고친다. 그럼 올 3월에 이게 개정이 됐잖아요. 왜 안 고치는데요? 어? 아시드렸잖아요. 우리가 못 상식적인 고치는 문제를 이유에, 아는 못 거예요. 고친 내가 이유에 대해서. 제가 이거 어렵게 찾았습니다. 이게 5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공보로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포한 겁니다. 여기에 보면은 그 문재인이면 안심입니다.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 내 말을 끝까지 귀 기울여 줄 사람이다. 끝까지 경청하겠다.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국민을 상대로 그 구라친 것밖에 없지, 구라친 것밖에 안 되죠. 들어준 게 아니죠.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그냥 개무시한 거죠. 개무시한 거. 그 이외에도 구라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이 선거 홍보물을 보면은 여기 아이는 그 나라가 키우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온 나라에 그 뭐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 뭐 이래 해가지고 아이 키우는데 아무 걱정 없이 뭐 하겠다 이런 거 같습니다. 그런데 뉴스 보면은 요즘 그 어린이집에 아동 학대 이거 뭐 심상찮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건너 나옵니다. 그래서 아이는 나라가 키우겠다 이것도 구라친 겁니다. 구라친 거고 또 여기 보면은 치매는 국가가 담당하겠다. 또 이래 얘기를 합니다. 말씀하셨어요. 국가가 담당해가지고 치매 노인들, 어르신들 그 병간호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,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뜻인데 라고 뭐 이해를 하는데 또 뉴스 보면은 요양원에서 그 치매 할머니 머리끄댕이 잡고 막 흔들고 노인들, 치매 노인 학대하는 그 영상, 끔찍한 영상입니다. 이것도 그 하루 건너 TV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. 이것도 구라친 거죠. 이것도 구라 지킨 게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보시면은 광화문 대통령 해가지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.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.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. 또 퇴근 후에 그 국민들과 소주 한 잔도 나누고 그 소탈한 대통령이 되겠다.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 퇴근 후에 광화문이나 종로에서 시민들과 소주 먹는 그 영상은 좀 본 적이 없습니다. 5년 동안.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청와대가 임금처럼 궁궐처럼 그래 또 눌러 앉아가지고 그래 하셨죠. 이것도 또 구라친 겁니다. 국민을 상대로 구라친 겁니다. 이걸 보고 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런 거 이거 문 대통령이 홍보물을 보고 또 오늘 보니까 윤석열이가 지도 또 광화문에 사무실을 내고 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 또 이런 개구라를 치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늘 왜 이런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로 봐야 되는지 참 괴롭습니다. 이제 곧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데 제가 자꾸 이런 불편한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. 그 한정혜 장관은 뭐 떠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. 이 한정혜 씨는 해도 너무한 겁니다. 제가 그 2년에 걸쳐 가지고 담당 그 사무관하고 또 국장을 바꿔 올라가니 국장도 바꿔주지도 안 하고 장관실에 전화하면 장관도 없다고 하고 바꿔주지도 안 하고 총체적인 낭비고 조직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퇴임하기 전이라도 이 한정혜 씨는 빨리빨리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. 이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제도가 잘못된 게 있고 이러면은 빨리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국민이 좀 불편함이 없이 또 생업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소리치고 국민이 못 살겠다고 어성쳐도 그냥 쌩까고 무시하고 나라가 아니죠. 국가가 아니죠.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는 겁니다. 이 점 참고해 하셔가지고 한정혜 씨는 좀 빨리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